네, 이현준의 국내 이슈 체크인 NH농협증권 이현준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건자재 얘기를 좀 꺼냈는데요. 그와 관련된 이슈가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슈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부동산 3법 합의입니다. 여야가 이제 극적으로 연말에 좀 합의를 보면서 29일 통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제 부동산 시장 말로만 이제 활성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실질적인 법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여기에 대한 좀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그리고 1가구 1주택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제한 폐지 이런 것들이 좀 통과가 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사실 내년도 주택 시장에 좀 큰 불을 지피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맞습니다. 앞서 얘기 나왔지만 건설 그리고 건축 자재 종목들 그리고 비금속 광물 종목들까지 일제히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났는데 과장님께서 꾸준히 좀 추천하셨던 종목들도 좀 그냥 아주 큰 폭의 좀 수익이 좀 나는 모습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좀 가치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부동산 3법 어떻게 좀 보셨나요? 3법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논의를 하고 건설 건자재에 대해서 사실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여기서부터는 내년도에 대한 어떤 이익 전망과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 의지를 모두 다 이제 함께 좀 통합을 해서 계속 좀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국면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원론적인 얘기, 그러니까 3법과 연관해서 저희가 이전까지는 약간 전략적인 얘기로 저희가 건설 건자재에 좀 접근을 했다면 오늘은 원론적으로 건설 건자재가 올라갈 수 있는 좀 약간 매크로적인 어떤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부동산 3법 관련해서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3법이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3법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법을 발표하고 건설 건자재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3법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하시는데 시장에서는 3법 자체만 놓고 봤을 때 큰 영향은 없다. 일단은 부양가 상한가 폐지 일단 하나하나 제가 좀 한번 3법을 다뤄보자면 상한제 폐지 같은 경우는 이제 원가 공개를 통해서 이제 상한제라는 게 원가 공개를 통해서 건설사의 적정 이익을 산출한 후에 상한선을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상한선, 그러니까 가격을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폐지해서. 근데 건설회사가 가격을 더 올린다는 게 사실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 어차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지금 소비가 죽어 있기 때문에 소비 활성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큰 화두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 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3천만 원 이상의 이익을 좀 환수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초과이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죠. 조합원 1가구 1주택 제한 폐지도 마찬가지로 재건축 분양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원활하다. 사실 근데 재건축 관련 법안은 이미 나왔었죠. 10월 달에 이미 나왔던 법안이기 때문에 그 법안의 연장선상이다. 저희가 좀 이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부동산 3법이라는 게 이 정도인데 왜 과연 그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환호를 했는지 객관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한번 보자면은 오히려 부동산 3법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이 세 가지 요인들은 집값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그렇죠. 집값이 추가 상승을 하게 돼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보다는 올해 4월하고 10월 두 번의 부동산 대책이 한 번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추가 대책이 또 12월 돼서 나오고 그게 또 합의까지 된다는 과정에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부분을 시장에서 좀 확인을 했다. 그리고 내년도에 대한 기대가 이제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는 시점이잖아요. 11월, 12월에서 지금부터는 이제 내년에 대한 이익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정책들이 연속적으로 발의가 되고 그리고 내년에도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부양 의지가 이어질 거라는 점에 대해서 시장이 좀 확인을 했다는 측면이 이 부동산 3법에 대해서 좀 열광을 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집값을 올리려는 의지. 자, 그렇다면 지금 집값이 지지분한 상태에서도 지금 전세값이 계속해서 밑에까지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집값이 오른다면은 글쎄요, 이 집을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전세금도 더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악순환의 고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예. 지금 집값이 오르면 전세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전세 대란. 근데 내년에 또 재건축이 활성화가 되면 당연하게 재건축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사를 또 잠깐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집이 있어요, 내가.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집 올라갈 때 동안 또 전세를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전세 대란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전세 대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왜 정부가 내놓느냐.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좀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이런 식으로 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경제학적 관점에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이러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은 이제 주택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겠죠. 조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가는데 이렇게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당연히 단기 전세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 전세 가격은 상승하겠지만은 지금 전세 가격 지금 구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지금 80%에 육박하는 상황이고 뭐 전국적으로도 뭐 70%는 이미 넘은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 내가 20%더 내면은 집을 살 수가 있단 말이죠. 2년마다 내가 계약 갱신해 가면서 집을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에서 주택 구매 수요도 자연스럽게 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상승하면서 더 안 좋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 구매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고 그만큼 전세 수요는 조금씩 하락을 하겠죠. 이 집에 대한 어떤 보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전세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가 장기적으로는 좀 생기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 수요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세 가격의 하락이 온다. 저희가 이렇게 좀 정부는 좀 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저희가 좀 핵심 팩트를 또 놓고 하나만 놓고 봐도 지금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유는 집값 상승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지금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좀 안 오르고 좀 보합권이거나 지금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샀을 때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어떡하나라는 우려가 전세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지금 집값을 여기서부터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좀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집을 보유하고자 하는 니즈도 당연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정부가 자체가 이제 이런 정책을 발의할 때는 이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대책이 활성화됐을 때 경기 활성화가 굉장히 좀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고용 창출 효과도 굉장히 높고요. 네. 저희가 이제 고용 유발 개수를 보게 되시면 건설업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경제 전반의 파급 효과도 마찬가지로 건설업이 좀 활성화가 되면은 뭐 건자재, 시멘트, 철강, 화학, 종이목재 이러한 부분들이 좀 다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측면이 가장 큰 좀 상승 원인으로 그렇죠. 보셨고 네, 또 장기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주택 구매 수요도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맞습니다. 네. 긴 관점에서 봐도 그럼 결국 이 상승 모멘텀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아주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5년 이상, 10년 이상을 봤을 때는 뭐 저는 솔직히 그 부분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최소한 2, 3년 정도는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5년을 넘어가게 됐을 때는 저희가 이제 뭐 사실 중국 경제 하강 우려와 더불어서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글로벌리한 어떤 부분들을 좀 저희가 좌시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왜 2008년에도 사실 미국 위기인데 우리나라 집값도 큰 폭으로 빠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도 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아주 장기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2, 3년 단기적으로는 저는 집값은 괜찮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목별로 한 번 더 이렇게 전략을 좀 점검해 주시면요. 뭐 종목별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건설건자재 투자 전략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봤을 때는 2015년 상반기까지 머스트헤브 아이템이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건자재 포트폴리오에 하나씩은 담아두십시오. 이제 저희가 건설을 좀 보게 되면 당연히 뭐 국내 주택 비중이 높은 업체들도 접근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그 국내 주택 비중 높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이제 소형회사 이상한 회사 말고 캐시플로우가 좋은 회사에 접근하십시오. 지금 돈 없는 건설 회사 너무 많으니까 캐시플로우가 좋은 회사들로 접근하고 자산 건전성을 분명히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건자재 업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는 좀 호조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구, 페인트, 자재 모두 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캐시플로우 자산 건전성만 체크하시면은 건자재 전반적으로도 좀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내년에는 이 건자재든 건설업주든 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반면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그 기업의 좀 건전성 부분, 재무 건전성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면은 분명히 좋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H농협증권 이현준 관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